쾅! 중심을 잃은 제 몸이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병, 와인잔, 접시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고 옷에 튀었습니다. 유경이가 놀란 척 손을 입에 갖다 대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미연아, 왜 혼자 넘어지고 그래? 유경이는 저를 넘어뜨려 놓고 마치 제가 혼자 넘어졌다는 듯 저를 조롱했습니다. 동창들은 그런 저를 비웃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때였어요. VIP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VIP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과연 유경이는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모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미연아, 그게 무슨 뜻이야? 유경이의 물음에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의 선율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유경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유경이의 그 표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를 괴롭힐 때 짓던 표정이었어요. 저는 유경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이 모든 일은 조금 전 제가 이곳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0분 전 저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따스하게 테이블 위를 비추고 은은한 재즈 선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VIP룸 앞에 도착하자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긴 숨을 한번 내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방 안에 누군가가 말을 건네왔습니다. 어머,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동창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들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저를 위아래로 살폈어요. 오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선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가장 친했던 단짝, 선이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선이가 이민을 가며 헤어진 후 거의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흰 머리 섞인 단발머리, 눈가에 잔주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 얼굴에서 18살 선이를 발견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 선이만의 독특한 분위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제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선이야, 미연아, 진짜 너지?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꼭 껴안았습니다. 선이의 얼굴을 보자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에 설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선이의 물음에 대답하려던 그때 VIP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여자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허유경이었어요. 유경이를 보자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를 괴롭히던 허유경. 유경이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여왕처럼 들어서더니 선글라스를 벗으며 마치 가격을 매기듯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어머, 유경아. 유경아, 어서 와. 동창들이 벌떡 일어나
자연스럽게 유경이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유경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동창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유경아, 너 요즘 엄청 잘 나간다며? 유경이는 겸손한 척 손을 내저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더 커졌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동창이 부추기자 유경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잘 나가긴 하지. 그래. 무슨 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IT 회사 대표거든. 지금 다들 투자하려고 난리야. 동창들은 유경이의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경이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곧 상장할 거거든. 상장하면 주가가 최소 2~3배는 뛸 거야. 어머, 정말? 동창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요즘 그것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니까. 유경이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창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상장 전에 투자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투자할 방법이 없지 않아? 아, 그건 내가 얘기해서 특별히 자리 만들어줄 수 있어. 우린 친구잖아. 유경이는 동창들에게 선심을 쓰듯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점점 더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남편과 상의해 봐야겠다며 조심스럽게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유경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유경아, 너네 아들 회사 이름이 뭐야? 라온소프트.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투자할 거면 빨리 얘기해줘. 자리가 별로 없어. 라온소프트? 그 순간 샴페인을 마시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몇 주 전 회사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아니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는 신중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VIP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유경이를 비롯한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고 유경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동창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며 유경이의 눈치를 봤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의 선율만이 어색한 침묵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유경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어요. 미연아, 그게 무슨 뜻이야? 유경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유경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그게 무슨 뜻이야? 투자를 신중히 하라는 게? 유경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주변 동창들도 숨을 죽이며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뜻 그대로야, 유경아. 투자를 하려면 회사에 대해 잘 알아보고 하는 게 맞지 않아? 큰 돈을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왜 하는 건데? 유경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유경이는 제 말을 자신을 향한 공개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왜 나서서 분위기를 깨는 거야? 우리 정훈이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기나 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안의 샴페인 잔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분위기를 깨려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경이 옆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연아, 너 왜 그래?
유경이가 친구들 생각해서 좋은 정보 주는 건데. 다른 동창도 거들고 나섰어요. 맞아. 상장 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귀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회 절대 못 잡는다고. 한 명, 두 명 유경이 편에서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이는 친구라서 알려주는 건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너 유경이 아들이 잘 나간다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어요. 유경이가 중심이 되고 다른 아이들은 유경이 편에 서서 저를 고립시키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선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연이가 뭐 틀린 말 했어? 투자 신중히 하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선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이는 선이를 향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선이야, 너는 외국에 있어서 몰랐겠지만 우리는 다 서로 돕고 사는 사이라고.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는 게 친구 아니야? 유경이는 교묘하게 선이까지 배제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미연아,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아들 회사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야? 네가 회사 경영해봤어? 투자 전문가야? 유경이의 공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는 너네 아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니네 아들 뭐하니? 갑자기 제 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게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유경이는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관 있지. 네가 우리 아들 깎아내리니까 네 아들은 얼마나 잘났나 궁금하잖아. 어디서 한 자리 하나 보지?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러게. 미연아, 너네 아들 뭐 하는데? 아들 자랑 좀 해봐. 우리도 궁금하다.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포장돼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요.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아들 직업이 뭔데 말을 못해? 혹시 부끄러운 거야? 누군가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다른 동창들도 따라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제 아들 얘기를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자리에서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안에 샴페인 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연아, 대꾸할 필요 없어. 저런 애들 상대하지 마. 하지만 유경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진짜 부끄러운 직업인가 봐.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혹시 백수야? 동창들의 눈빛이 점점 더 야유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VIP룸의 닫힌 문이 갑자기 제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무원이야.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순간 VIP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흘러나오던 음악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유경이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유경이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농담을 한 것처럼요. 동창들은 유경이의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눈치를 보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언제적 공무원이야? 요즘 누가 공무원 해? 공무원이 뭐가 좋다고. 유경이의 말투는 대놓고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뉴스 안 봐? 요즘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쥐꼬리만한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잖아. 젊은 애들이 다 공무원 때려치우고 대기업 간다던데? 옆에 있던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뉴스에서 봤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도 요즘 다 포기한대. 취업 준비생들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는 안 한대. 또 다른 동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조카도 공무원 준비하다가 그만뒀어. 월급 적고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데 훨씬 낫대. 유경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저를 투명하게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연이 네가 명품 하나 없이 이렇게 소박하게 다니는구나. 공무원 아들 뒀으니 어쩔 수 없지. 이해된다, 이해돼.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옆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가만히 유경이를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싸늘하게 유경이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다른 동창들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어때서? 좋은 직업인데. 왜 비웃어? 월급이 적다고? 니들 자식들은 다들 어마어마하게 버나봐? 일부 동창들은 낯빛이 변하더니 선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이는 선희의 말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공무원이 요즘 얼마나 벌겠어? 한 달에 200, 300? 우리 정훈이는 한 달에 몇 억씩 벌어. 유경이는 자신의 아들과 제 아들을 노골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미연아, 오늘 남는 음식 있으면 포장해 가. 남편이랑 아들 먹이게. 공무원 집안은 살림이 빠듯하잖아. 우리는 다 남기니까 너 가져가서 먹어. 유경이는 입꼬리를 올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위하는 척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허유경, 그만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선희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이는 선희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선희, 너 외국 살아서 한국 물가 모르지? 요즘 서울에서 공무원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아? 유경이는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미연아, 솔직히 말해서 아들 낳아서 고생해서 키워봤자 뭐해? 공무원 시켜놓으면 평생 아들 덕도 못 보잖아. 네가 늙어서 아프면 어쩌려고? 병원비나 제대로 보태주겠어? 유경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훈이는 매달 용돈도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차도 바꿔줬어. 이번 달에는 샤넬백도 하나 사주더라. 그게 진짜 효자지. 공무원이 뭘 해줄 수 있어? 그 순간 VIP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희는 분노에 가득 차 유경이를 노려봤고 몇몇 동창들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경이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명품 시계, 반들반들 윤이 나는 구두까지. 한눈에 봐도 돈을 들여 차려입은 티가 났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유경이의 목소리가 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정우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유경이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동창들에게 소개했어요. 얘들아, 우리 아들 정훈이야. 아까 말했던 라온 소프트 대표. 동창들이 일제히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진짜 잘생겼다. 정말 번듯해 보이네. 어린 나이에 벌써 대표님이라니 대단하네. 동창들은 정훈에게 몰려들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정훈은 겸손한 척 손을 내저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숨기지 못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어머, 겸손하기까지 해. 동창들은 정훈의 시계를 보고 구두를 보고 정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이야기를 물었고 누군가는 상장 시기를 물었어요. 정말 곧 상장하시는 거예요? 네, 현재 준비 중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훈의 대답에 동창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유경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 옆에 섰어요. 맞지? 얘들아, 이번 기회 놓치지 마. 투자는 타이밍이야.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경이의 투자 제안에 더욱 호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직접 나타나니 회사가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화 좀 받고 올게. 유경이가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니네 아들이니? 설마 돈 없어서 용돈 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야? 유경이와 몇몇 친구들이 키득키득 낮게 웃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이의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유경이의 옆을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유경이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슬쩍 발을 뻗었습니다. 제 발이 유경이의 발에 걸렸습니다. 순간 몸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쾅! 제 몸이 옆에 있던 서빙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병, 와인잔, 접시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고 와인이 옷에 튀었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VIP 룸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연아. 선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선희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옷은 온통 물과 와인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바닥이 따끔거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긁힌 모양이었어요. 미연아, 괜찮아? 선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희는 벌떡 일어나 유경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허유경,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선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경이는 놀란 척 손을 입에 갖다 댔어요. 어머, 미연아, 괜찮아? 왜 혼자 넘어지고 그래? 유경이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적당히 마시지 그랬어. 취해서 넘어지고 이게 무슨 추태니?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발 꺼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선희가 유경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경이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발을 걸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 서서 아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어. 유경이는 주변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봤지? 나 여기 그냥 서 있었잖아. 유경이의 눈빛에 동창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잘 못 봤는데. 나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미연이가 갑자기 넘어지는 것만 봤어. 미연이가 발 헛디딘 거 아니야? 한 명, 두 명 유경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유경이가 한 일을 못 본 척했어요. 선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창들을 쳐다봤습니다. 너희 진짜 못 봤어? 유경이가 미연이가 지나가는데 발 뻗는 거 나는 분명히 봤어. 하지만 동창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는 정말 못 봤어. 유경이는 억울한 척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희야,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친구를 이렇게 증거도 없이 몰아세우면 어떡해. 선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괜찮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경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미연아, 화장실 가서 옷 좀 정리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와 함께 VIP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뒤에서 유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진짜 놀랐네.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저렇게 넘어지는 거야?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미연이 완전 촌스럽더라. 명품도 하나 없나 봐. 맞아.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아들이 공무원이니까 그렇지 뭐. 동창들의 뒷담화가 시작됐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근데 미연이 원래 저랬어? 고등학교 때도 좀 특이하긴 했지. 응, 맨날 혼자 있고 그랬잖아. 유경이가 그때 참 잘 챙겨줬지. 마지막 말에 동창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선희가 문을 향해 돌아서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야, 그냥 가자. 저는 선희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물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와인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옷은 엉망이었습니다. 선희가 화장지를 뽑아 제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이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선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나가자. 더 이상 저런 인간들이랑 같이 있을 필요 없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 얼룩진 옷, 지친 눈빛. 참 우스운 일이네.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유경이는 변하지 않았고 저를 괴롭히는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전히 방관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곧 동창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요. 화장실에서 옷을 정리한 저와 선희는 다시 VIP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유경이와 동창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없는 사이 분위기는 더 흥겨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선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유경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 미연아, 옷은 좀 괜찮아졌어? 아까는 정말 놀랐네. 유경이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미연아, 물 한 잔 마셔. 놀랐을 텐데. 유경이가 물컵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유경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물컵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친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VIP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밖에 무슨 일 있나 봐. 곧이어 VIP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5명, 6명, 7명.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었어요. 동창들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경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훈을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유경이와 정훈을 둘러쌌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검은 정장, 매서운 눈빛, 단호한 표정. 그는 유경이와 정훈 앞에 섰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한지훈 검사입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VIP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신정훈 씨,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순간 VIP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고 유경이와 정훈은 창백한 얼굴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유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정훈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정훈이도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제가 무슨 혐의로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정훈 씨, 부실기업 투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혐의로 동행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장은 여기 있습니다. 지훈이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경이도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우리 정훈이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곧 상장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유경이 아들이 사기를 쳤다고? 투자 사기라니, 우리가 투자하려던 그 회사가? 유경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건 정말 오해야. 우리 정훈이는 그런 짓 안 했어. 누가 모함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유경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저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동창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번엔 미연이한테 가네. 설마 미연이도 연루된 거야? 지훈이 제 앞에 멈춰서서 굳은 표정으로 제 옷차림과 흐트러진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젖은 머리와 얼룩진 옷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순간 VIP룸 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동창들은 입을 벌린 채 저와 지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유경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라고?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검사가 미연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미연이 아들은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검사도 공무원이 맞긴 하지. 미연이 아들이 검사였어? 동창들의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옷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선희가 지훈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검사님, 누가 엄마를 넘어뜨렸어요.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엄마를 넘어뜨렸다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선희는 유경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지훈이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희가 기리키는 쪽을 바라봤어요. 지훈이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유경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개를 마구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나는 안 그랬어. 미연이가 혼자 넘어진 거야. 나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이라고. 유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유경, 거짓말 그만해. 내가 분명히 봤어. 네가 발을 걸어서 미연이 넘어뜨렸잖아. 지우는 차갑게 유경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유경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유경이는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얘들아, 말 좀 해줘. 내가 안 그랬잖아. 그렇지? 하지만 동창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유경이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검사가 있었고 유경이가 미연이를 넘어뜨린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유경이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진 친구들은 모두 유경이를 외면했습니다. 유경이는 다급하게 지훈을 향해 다가와 말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오해예요. 나는 미연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우리 정말 친해요. 유경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원조로 변해갔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검사님, 제발 우리 정훈이 좀 봐주세요. 유경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경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 유경이는 지금 친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넘어뜨린 바로 그 사람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저를 돌아봤어요. 네, 엄마. 저는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유경이는 내 친구도 아니고 설사 친구라 해도 법대로 해야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지훈은 뒤에 서 있던 수사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정훈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유경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미연아. 유경이는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유경이를 막아섰어요. 미연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친구잖아. 유경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제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유경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선희가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왜? 네 잘난 아들한테 부탁하지. 왜 미연이한테 부탁해? 선희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무원 아들이라 키우느라 고생만 하고 아들 덕도 못 본다. 그렇게 턱이 빠져라 미연이 비웃더니 이제 와서 미연이한테 부탁을 해? 너 참 얼굴도 두껍다. 유경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유경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계속 매달렸어요. 미연아, 그래도 우리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잖아. 친구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아? 유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경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VIP룸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유경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넌 네 아들 회사가 부실기업인 거 알면서도 그 회사를 동창들에게 투자하라며 권했어. 그게 네가 말하는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야? 순간 VIP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유경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부실기업이라고? 그걸 알고도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한 거라고? 동창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유경이는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대표로 있는 라온 소프트는 신용등급이 최하위야. 투자 부적격 수준이지. 동창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부채 비율은 정상 기업의 3배가 넘어. 자본 대비 빚이 너무 많다는 뜻이야. 저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3년간 계속 적자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야. 회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거지. 동창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상장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장 심사도 통과 못해. 이런 재무 상태로는 증권거래소에서 승인이 날 리가 없어.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했으면 전부 날릴 뻔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경이에게 동창들의 분노한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유경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동창 하나가 물었어요. 미연아,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건 회사 내부 정보 아니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나 SD투자증권 다녀. 투자심사본부에서 일하고 있어서 알고 있었어. 동창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창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진짜네. SD투자증권 투자심사본부 상임이사 김미연. VIP룸 안에 또다시 충격이 퍼졌습니다. 뭐? 상임이사? 우리가 아는 그 SD투자증권 말하는 거야? 거기 업계 일이 아니야? 미연이가 거기 상임이사라고? 동창들의 술렁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라온 소프트는 몇 달 전에 우리 회사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어. 우리 회사에서 검토했다가 투자를 거부했지. 저는 동창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실기업이라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 회사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내 기억에 남을 정도였어. 동창들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이는 SD투자증권 상임이사고 아들은 검사라는 거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유경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뭔지 나도 이제 잘 알겠어. 유경이는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이 정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유경이는 끌려가는 정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경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지훈은 유경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죄의 경중은 법정에서 판단합니다. 지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원칙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유경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사관들이 정훈을 데리고 VIP룸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경이는 정훈을 따라가면서 도움을 구하듯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유경이를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경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자리에 섰을 뿐이었어요. 지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업무 중이라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봬요. 지훈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지훈아. 조심해서 가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창들을 향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을 따라 VIP룸을 떠났어요. 문이 닫히자 동창들이 일제히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아, 아까 그 말 정말이야? 네가 정말 SD투자증권 이사야? 저는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저는 동창들을 한 명씩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는 신중히 하라고 한 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 너희들이 사기당하는 걸 막으려고 한 말이었어. 어느새 동창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굽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아까는 오해가 있었어.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누군가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고 누군가는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미연아,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미연아, 명함 교환하자.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이만 가볼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선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갈까, 선희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들이 더 매달렸어요. 미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희와 함께 VIP룸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미연아, 다음 동창회 때는 꼭 나와줘. 미연아. 동창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의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연아, 속 시원하다. 진짜?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응, 나도. 우리는 나란히 복도를 걸어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VIP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밖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선희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아들이랑 저녁이나 먹어야지. 오늘 너무 늦었어. 선희가 웃었어요.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는 나란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이 저를 반겼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남편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무슨 일이야? 옷이 왜 그래? 머리는 왜 그렇고? 남편은 급히 다가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옷에 묻은 얼룩은 완전히 지우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씻고 올게. 그래. 감기 들겠다. 우선 씻고 얘기하자. 제가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유경이의 투자 권유, 저를 모욕하던 말들, 일부러 넘어뜨린 일까지. 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지훈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놀랐어요. 그런 일을 겪으시다니. 준석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 사람들 어떻게 됐니?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신정훈 씨는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입니다. 허유경 씨도 공범 혐의로 곧 조사받을 거예요. 준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잊어. 지훈도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빨리 잊으세요.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들, 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둘 다. 우리는 그렇게 거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오늘 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같은 시각 허유경은 집으로 돌아와 정훈의 회사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행 독촉장과 채권자들의 내용 증명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몇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던 날이었어요. 엄마, 회사가 힘들어요. 자금이 필요해요. 신용등급은 바닥이었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투자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져요. 엄마, 도와주세요. 허유경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의 회사가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부실하다는 것을요. 엄마, 친구들한테 부탁해 볼게. 투자를 받아보자. 허유경은 그렇게 동창회에 나가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실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결국 오늘 동창회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허유경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고작 200만 원. 정훈의 빚을 갚느라 그녀의 저축은 바닥이 났어요.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동창회에서 자랑하던 그 가방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할부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카드 대금은 아직 다 갚지도 못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으로 산 허울뿐인 명품들이었어요. 허유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빈털터리에 불과했어요.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가진 돈으론 착수금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은 이미 한도까지 받은 상태라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허유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허유경은 국선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 같은 경제 사건에는 국선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창회에서 으스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들 자랑을 하고 친구들을 무시하던 그 모습이요.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속된 아들과 쌓인 빚뿐이었어요. 허유경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를 아는 모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라도 정훈을 도와주길 바랬습니다. 먼저 전화를 건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우리 정훈이 좀 도와줘. 하지만 동창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유경아, 미안하지만 나도 어려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친구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유경은 다른 동창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유경아, 나 너 때문에 전 재산 날릴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무슨 낯으로 연락을 한 거야? 정말 뻔뻔하다. 한 명, 두 명, 모든 동창이 유경을 외면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유경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튿날 허유경은 구치소로 정훈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정훈이 앉아 있었어요. 정훈아. 유경은 눈물을 흘리며 정훈을 불렀습니다. 정훈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변호사는 구했어요? 유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알아보는 중이라니요. 빨리 구해야 한다니까요. 유경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어. 그 돈으론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어. 유경은 정훈의 얼굴을 살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상태는 어때? 정말 이대로 끝이야? 정훈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힘들죠. 구속까지 된 마당에 뭘 바래요? 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정훈이 화를 냈습니다. 말하면 알아듣기나 해요? 아무 도움도 못 줄 거면 그냥 가만히나 있어요. 귀찮게 좀 하지 말고. 유경은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정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이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건데.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덕도 하나도 못 보고. 그 말에 유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훈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정훈은 대답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이제 가세요. 귀찮아요. 정훈은 손을 휘휘 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유경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그녀는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봐주지 않았어요. 구치소 밖으로 나온 유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으스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렸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요. 허유경은 텅 빈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은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나중에 훨씬 크게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라온 소프트 대표 신정훈 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부실 기업임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라온 소프트는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이 바뀌며 피해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법을 잠깐 피해갈 수는 있어도 평생 피해갈 순 없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동창들이 나한테 연락 왔어.
선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뭐래?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이번 동창회에 꼭 나와달라고 부탁하더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말을 이었어요. 미연아, 전달해달래서 전해주긴 하는데 내키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걔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한테 나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각해 볼게, 선희야. 결국 저는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어요. 동창회가 열린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어요. 동창들이 저를 보더니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미연아, 왔구나. 미연아, 와줘서 고마워. 동창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연아, 지난번에는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용서해줘. 동창들은 저에게 사과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다시 잘 지내자. 우리 친구잖아. 저는 조용히 동창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유경이 걔 정말 너무하지 않니? 다른 동창들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를 완전히 속였잖아. 친구를 뭘로 받길래 사기를 치려고 해. 애초에 그런 애였어.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 더럽기로 유명했잖아. 동창들은 유경을 마구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야. 아들도 그렇고 명품만 걸치고 다니더니 알고 보니 다 빚이었대. 꼴 좋다. 자업자득이지 뭐.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경이 편에 서서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경이를 험담하고 있었어요. 저는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그만 가자.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 미연아, 벌써 가? 조금만 더 있다가. 동창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만 가볼게. 일찍 들어가야 해서. 미연아, 다음에 또 보자. 연락할게. 동창들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희와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온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에는 동창회 단체 대화방이 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선희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선희야, 사실은 말이야. 저번 동창회에 오랜만에 나간 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였어. 너를 만나고 싶었거든. 선희가 빙긋 웃었어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 그래서 동창회에 나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나 곧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올 것 같아. 저는 반가워서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 선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내가 그림 관련 모임을 하나 발견했어. 너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거 관심 있었잖아.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수채화 모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게 몇 년 전인데. 선희가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대답했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 이민 가서도 외로울 때 네 생각 많이 했어. 선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희처럼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나 한국 들어오면 우리 같이 가입하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림도 배우고.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자.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따스한 바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